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영상 댓글들 중에 보면 간혹 이제 수면 ASMR로 제 영상을 활용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들이 조금 짧은 감이 좀 있겠다 싶어서 저는 영상을 대체적으로 좀 짧게 줄이려고 하는 추세이긴 한데 수면 ASMR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긴 영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긴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의 주제는 준중형 세단 국산 아반떼 K3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쉐보레 크루즈 같은 차량들 가성비 차량을 찾아보는 영상이고요. 오늘은 편집 없이 차를 찾는 과정까지 전부 다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조금 길 것 같고요. 이 차량을 찾는 과정을 조금 궁금해 하셨던 분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찾을게요. 크루즈랑 아반떼랑 K3입니다. 각각 이제 가성비는 상대적 가성비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나는 뭐 한 1000만원 초중반으로, 1000만원 초반 정도로 살 수 있는 준중형 세단을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난 준중형 세단 그냥 가성비로 탈 차량을 찾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너무 비싸고, 한 5, 600만원, 6, 700만원 정도로 그냥 가성비 있게 차량을 구한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키로수가 조금 좋고 연식도 조금 좋은 그나마 감가가 막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차량들부터 아니면 이제 극가성비 차량들까지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차량까지 같이 다 한꺼번에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잘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차량은 아반떼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로수가 좀 있고 연식이 좀 되더라도 국산 차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팔린 차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리비나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이제 한 1000만원 초중반 정도로 차를 구매하셨다면 수리비나 정비비가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겠고, 차를 한 500만원짜리를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수리나 정비하는데 400만원, 500만원씩 들 일은 거의 없잖아요. 국산 준중형 차량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알맞게 판단하셔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반떼고요. 아반떼 AD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아반떼 AD에 그냥 가솔린 1600cc 가솔린으로 찾아볼 거고요. 옵션은 그래도 조금 좋은 쪽을 좀 찾으면 좋겠죠. 프리미엄, 모던, 스마트, 밸류 플러스까지, 아니 그냥 스마트 이상부터 볼게요. 그리고 엔카 진단된 차량으로 보고요. 카테고리는 일단 10만 킬로 넘는 차량 중에 가성비 차량, 그리고 10만 킬로가 안 되는 비교적 키로수가 좀 적은 차량 중에 가성비 차량, 이렇게 찾아볼 건데요. 일단은 10만 킬로 이상의 엔카 진단 받은 차량을 보니까 94대가 나오네요. 제 최우선적인 그 기준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뼈다구가 먹지 않은 차량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빠르게 그냥 넘어갈 거니까. 이 차량은 지금 용도 변경이 있죠. 그럼 바로 닫겠습니다. 16년식에 13만 킬로. 소유자 변경에서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네요. 2회가 맞네요. 닫을게요. 이 소유자 변경 횟수가 2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소유주가 차량을 좀 길게 탔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차량도 2015년도에 출고해서 한 차주가 7년 동안 탔고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지금 몇 달 뒤에 소유자가 또 바뀌었죠. 이런 거는 저는 나쁘다라기보다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모던인데 소유자 변경 횟수 2회. 이것도 뺄게요. 1인 신조 찾는 게 뭐 1인 신조 차량이 많진 않지만 찾다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벌써 나왔습니다. 2016년 최초 차량 출고해서 2024년 최근에 소유자 변경이 된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면 26만원, 35만원, 30만원, 1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자잘한 금액들이 조금 있는데 뼈다구는 먹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외판 교환도 없다라고 나오네요. 누유도 없다라고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깔도 쥐색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16년식에 10만 킬로. 뭐 대충 한 8년 됐고 10만 킬로면 뭐 아직 한참 더 탈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격은 1,090만 원이네요. 역시 준중형 그러니까 아반떼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감가가 그렇게 많이 됐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1,10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옵션을 좀 볼까요? 스마트 등급인데요. 열선 핸들이 있네요. 그냥 HID 램프도 안 박혀 있는 건데 어차피 뭐 램프는 상관없고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는 없고 하이패스도 안 달려 있네요. 그래도 오토 에어컨이고 오토 라이트 되고요.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레인 센서 이런 건 없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없습니다. 스마트 키에 그냥 블루투스 되고 열선 시트 앞좌석에 있고 그냥 그 정도. 저희 집에도 아반떼 AD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아반떼 AD랑 옵션이 좀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요 정도만 돼도 뭐 나쁘지 않은 그냥 가성비 차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요 차량은 킵해 놓을게요. 킵해 놓고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 조금 더 가성비 차량은 없는지. 여기도 보면 1인 신조 차량이 또 바로 나왔네요. 이어서 이 차량은 1인 신조긴 한데 여기 보시면 2019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한 5년 정도 자차를 안 들고 탔네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를 안 들고 탄 기간이 너무 깁니다. 이러면 저는 고려하지 않고요. 1인 신조 차량이 바로 또 나왔습니다. 2017년에 출고해서 24년 7년 동안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 금액은 없고 타차 가해 금액이 조금 있네요. 한 뭐 50만원, 140만원. 아마 그쵸. 외판 교환도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 차량도 1인 신조 차량에 17년식에 13만 킬로 탔으니까 7년 됐고 13만 킬로면 1년에 한 2만 킬로 가까이. 가격은 890만 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차량은 10만 킬로에 1090만원, 이 차량은 13만 킬로에 890만원, 한 2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뭐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차량이 더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만 킬로 정도 더 탔지만, 그래도 연식이 한 1년 정도 더 좋고요. 그리고 가격이 200만원 정도 더 쌉니다. 이런 준중형이나 요런 중고차 시장에서 이 200만원 정도 차이도 이제 한 1000만원대 밑으로 차를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옵션을 좀 보면 이 차량의 옵션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작지만 ECM 룸미러랑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HID 램프 박혀 있네요. 그 외에 다른 차이점은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이 차량이 더 좋네요. 옵션도 더 좋고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일단 지금까지는 890짜리 요 차량이 1등입니다. 좀 전에 봤던 요 차량은 지울게요.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보시면 색깔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너무 튀는 차량들은 일단 열애를 할게요. 어차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무난하고 대중적인 색깔 중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좋은 차량을. 이거는 용도 변경이 있으니까 끄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찾았던 가성비 차량이 890짜리잖아요. 13만 킬로 탄. 그러니까 이 밑에 가격으로만 좀 볼게요. 이거랑 비슷하거나 밑에 가격으로만. 이거는 899만원에 연식은 좀 안 좋지만 키로수는 조금 더 좋은 소유자 변경 횟수 없고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자차를 안 들고 탔죠. 이런 차량이 나쁘다 말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 2회에 이거 나갈게요. 860만원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 내차 피해 금액 97만원짜리 하나 있고, 일단 현재까지는 합격인데 본네트 교환이 있고요. 가격대가 비슷한데 30만원 정도 더 싼데, 근데 연식은 한 2년 정도 안 졌습니다. 키로수는 거의 같고, 그러면 뭐 비교해 봤을 때 굳이 이 차량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제 스마트 키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제 스마트 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통풍 시트가 없네요. 닫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극강의 가성비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차량이 뭐가 있을까? 이 차량은 색깔이 조금 튀네요. 청색인데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 내차 피해 금액이, 지금 자차를 안 들고 탄 기간이 있는데 3월달 2024년 3월달에 아주 잠깐 동안이고, 이건 아마 뭐 이제 그 중고차 딜러한테 넘기기 전에 잠깐 뭐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내차 피해 내역이 280만원짜리 21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뭐 50만원 46만원 89만원 자잘한 것들이 좀 많은데 한번 보시죠. 외판 교환이 좀 많죠. 여기 앞에 본네트에 왼쪽 휀다 오른쪽 휀다까지 다 이렇게 먹었다기보다 교환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이 있으면 사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교환이 많다고 해서 이 차가 나쁜 차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겠죠. 뭐 요런데 교환 한두 군데 있는 정도면 모를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앞쪽이 전체 통으로 다 이렇게 교환이 물론 이게 개별적인 사고일 수도 있지만 뭐 알 수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통으로 다 교환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안 먹었다라고 뼈다구가 안 먹었다라고 돼 있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교환이 많기 때문에 감가를 정말 좀 확실하게 맞았다면 가성비가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교환은 많고 가격은 779만 한 780만원 정도면 한 110만원 정도 더 저렴한 건데, 연식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더 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다면 뭐 옵션이 막 확실하게 좋지 않은 이상 뭐 굳이 이 차량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아까 봤던 890짜리 17년식의 13만 킬로, 요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뭐가 없는지. 이 차량 이거 아니네요. 일반 등록에서 봐야겠네. 대체적으로 이제 한 800만원 밑으로는 조금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용도 변경이 있네요. 끌게요. 대충 요 정도 하면 얼추 괜찮은 차는 다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반떼 AD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요. 700만원대는 거의 없네요. 여기 하나 있는데 799만원 보시면 용도 변경이 있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있는 차도 뭐 나쁜 차다라고는 저는 얘기하진 않는데요. 뭐 굳이 용도 변경, 용도 이력이 있지 않은 1인 신조 차량도 이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뭐 다른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거나 뭐 요 옵션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용도 변경 차량을 선택하고, 외판 교환이 굉장히 많은, 아니면 뼈다구도 먹은 뭐 그런 차량을 선택한다. 굳이 그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소유자 변경 횟수 2회에 최근에 소유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네요. 마지막 소유자가 한 1년 정도 탔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780만원. 소유자 변경 횟수 3회인데, 그러네요. 5년 타고 1년 타고 3년 타고 소유자가 총 4명이었습니다. 이건 끌게요. 대충 아까 봤던 그 가격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차량은 아무래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8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 색깔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용도 변경은 없는데 이제 이제 자동차 차 번호를 바꿨네요. 한 5년 정도 타다가 이제 두 번째 소유주가 이제 차량 그 번호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탔네요. 뭐 이 차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일단 뭐 빼겠습니다. 850만원짜리 소유자 변경 횟수가 2회. 이것도 마지막 차주분이 지금 한 2년 정도 탄 것 같은데 닫을게요. 799만원짜리 마지막 차량인데, 소유자가 1인 소유네요. 내차 피해 금액은 46만원, 33만원, 53만원, 37만원, 뭐 자잘한 금액들이 좀 있는데, 외판 교환이 왼쪽 뒷문 판금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17년식에 14만 7천 킬로, 대략 한 15만 킬로 정도 탔는데요. 799만원. 가격도 괜찮네요. 일단 옵션을 좀 볼까요? 옵션이 열선 핸들에 HID 램프, 아까 그 차량에도 들어가 있었고, 주차 감지 센서가 앞에도 있네요. 앞뒤로 다 있고, 크루즈 컨트롤 되고, 열선 시트 앞좌석 뒷좌석 다 있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에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꽤 좋은데요. 이러면 고민이 조금 됩니다. 이 차량은 똑같이 17년식 15만 킬로라고 할게요. 15만 킬로 탔고, 이게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봤던 차량은 17년식에 13만 킬로 탔습니다. 키로수가 한 2만 킬로 정도 가까이 차이 나고, 연식은 같고요. 색깔은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더 많은 흰색에, 이 차량은 청색입니다. 청색인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약간 짙은 청색 느낌이라 색깔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내 굉장히 깔끔하게 탔네요, 이분도. 15만 킬로 가까이 탔는데 사용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엄청 깨끗하게 타셨는데, 이분도. 제가 아까 그 흰색 차량도 다시 보긴 하겠지만, 실내를 좀 볼까요? 이 차량도 깔끔하네요. 뭐 대체적으로 지저분하게 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깔끔한데 솔직히 이거 좀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일단 타이어를 봅니다. 타이어를 보시면 금호 타이어 솔루스를 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냥 무난한 정도의 타이어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량의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금호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가격이 저렴한 타이어 브랜드이기는 합니다. 물론 넥센 타이어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그런 좋은 타이어들이 있지만 일단 브랜드 선택 자체를 조금 저렴하고 그래 좀 저렴한 브랜드를 선택했다라는 거에서 조금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타이어로도 조금 애매하다면 저는 이제 그 딜러를 보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자세하게는 보여드리긴 좀 힘들지만 이 딜러의 다른 매물들을 좀 보고요. 부산이고 그러니까 지역을 좀 보고 그 딜러의 성향을 좀 보는 편입니다. 제가 이 모자이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안 보여드리고 대충 훑었는데 고민이 좀 됩니다. 두 차량 모두 죄송합니다. 두 차량 모두 나쁘지 않은 차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차량은 두 개 다 놔둘게요. 거의 이제 취향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 차는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이제 아반떼 AD가 아니라 이제 아반떼 중에 그나마 좀 신형 지금 찾아본 차량은 이제 799 가격이 좀 저렴한 아반떼를 찾아봤는데 거의 진짜 새 차와 다름이 없는 아반떼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10만 킬로 밑으로 아반떼 이제 CN7 그것도 이제 거의 최신 이제 연식에 가까운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등급도 굉장히 인스퍼레이션 옵션도 좀 좋은 차량 중에 찾으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럼 10만 킬로보다 더 밑으로 한 5만 킬로도 타지 않은 그런 차량들 중에 이런 차량들은 진짜 완전 그냥 새 차입니다. 볼까요? 아마 1인 신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대부분 아마 1인 신조 소유자가 아무리 많아봤자 2명 이럴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은 자차를 한 2년 정도 안 들고 탔네요. 빼겠습니다. 검정색인데 이제 보통 아반떼 같은 차량은 특히나 더 흰색 차량이 조금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예 그 보험 이력이 아예 없고요. 21년식에 47,000km, 그냥 5만 km 탔다고 할게요. 3년 됐고 5만 km 탔으면 완전 개쎄삥입니다. 그냥 뭐 보증도 안 끝난 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격은 2,100만원. 뭐 물론 신차 사는 거랑 그러면 큰 가격 차이가 없지 않냐,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이라서 그래도 인스퍼레이션으로 뽑으려면 그래도 한 2,600, 700 뭐 요 정도는 줘야 될 건데 지금 2,100만원인데요. 뭐 감가를 그래도 조금은 맞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감가를 맞지는 않았네요. 저는 2천만원 좀 밑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키로수 제한을 5만 킬로 밑으로 이하로 보다 보니까 2천만원짜리 밑으로 차량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LED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도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열선 시트 앞뒤 다 있고 통풍 시트까지 메모리 시트 뭐 다 있는 옵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가격은 2,100만원인데 이 정도 뭐 신차를 구매할 거라면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만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천만 원 좀 밑으로 가격을 좀 찾고 싶기 때문에 한 7만 킬로 밑, 6만 킬로 밑으로 설정하고 가격을 2천만 원 밑으로 1,900만 원까지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7대가 나오네요. 이 7대 차량들 중에 1인 신조 차량이 있을지. 근데 색깔이 좀 튀네요. 색깔이 그나마 좀 비교적 튀지 않는, 이것도 조금 튀는데 아무튼 쥐색이네요. 아, 용도 변경이 있네요. 용도 이름을 끄겠습니다. 이 차량은 찾았습니다. 이 차량은 용도 이력이 없고요. 내차 피해 금액이 조금 있는데 300만원, 75만원, 100만원, 1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330만원 타차 가해 금액도 있는데요. 아마 분명히 외판 교환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라디에이터 서포트랑 이제 본네트 교환이 있고요. 왼쪽 뒷문 교환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교환이 있으면 이 안쪽까지 이렇게 조금 들어와서 먹었을 수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뼈다구는 먹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성능 기록부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뼈다구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뼈다구는 안 먹었을 확률이 큽니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뼈다구를 안 먹었다면 이 차량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량일 수 있습니다. 운행하고 주행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차량이고요. 쥐색이라 색깔 굉장히 이쁘고요. 21년식에 57,000km, 그냥 6만 km 탔다고 하겠습니다. 4년 됐고 6만 km 탔으면 아까 뭐 4년 됐고 3만 km 탄, 아니 3년 됐고 5만 km 탄 뭐 그런 차량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새 차입니다. 제 기준엔 그래요. 가격은 1,800만 원인데요. 1,800만 원이면 이제 아반떼 완전 깡통을 사기도 힘든 이제 그런 정도의 가격인데, 인스퍼레이션 거의 풀업이죠. 옵션이 굉장히 좋을 건데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열선 핸들이 있고요. LED 램프는 안 박혀 있고 대신에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ECM 룸미러 하이패스 달려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다 있고요. 주차 감지 센서 앞뒤로 다 있고요. 오토 에어컨에 오토 라이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됩니다.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되고 열선 시트 앞뒤로 다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있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이 정도면 옵션은 풀옵션이 맞죠. LED 램프 없는 것 빼놓고는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여지는데 1,800만 원이면 저는 지금 이 차의 컨디션이나 이런 게 신차에 거의 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지금 비를 맞고 와가지고 지금 빗방울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타이어를 한번 볼까요? 타이어는 근데 지금 57,000km 탔기 때문에 타이어를 이제 이 전 소유자가 갈았을 수도 있고 안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타이어 브랜드 이걸 뭐라고 읽죠? 라오펜이라고 있나요? 이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가형 타이어로 한번 교환을 했다고 해서 다른 좋은 인자들이 많은데 이 차는 그럼 무조건 패스, 사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각각의 점수가 있을 뿐이고요.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봐서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핸들 커버를 이렇게 씌워 놓으셨는데요. 뭐 나쁘진 않은데 디자인이 저는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의 핸들 커버인데, 아무튼 여기 디지털 계기판도 달려 있고요. 스마트 키는 두 개 다 있네요. 뭐 이 스마트 키가 두 개가 다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좋죠. 뭐 물론 이런 국산차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 하나 없어도 다시 구매하는데 뭐 몇만 원 안 하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가 만약 하나밖에 없는데 그 분실해가지고 이제 새로 사야 되면 꽤 비싸잖아요. 막 몇십만 원 이상 하기도 하는데 뭐
차량은 6만 킬로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사용감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상태 아주 좋아 보이죠? 이 정도 차량 1,800만원이라면 저는 거의 새 차 살 바에는 이런 차 살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세이브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아반떼는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가성비 있는 10만 킬로 이상 된 아반떼를 보시면은 1,000만원 밑으로 요런 거 7년 됐고 한 15만 킬로, 7년 됐고 13만 킬로, 가격은 890, 799만원 요 정도. 옵션 굉장히 좋았고요. 나쁘지 않았고, 요런 것도 가성비가 될 수 있고, 이제 한 1,800만원짜리 CN7 비교적 최신 모델,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인데 그래도 거의 차이 없죠. 옵션은 완전 풀옵션에다가 4년 됐고 6만 킬로 타면서 완전 새 차인데 이거 1,800만원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반떼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K3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의 K3, 올류 K3가 있고 더뉴 K3가 있는데요. 뭐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저는 올류 K3의 디자인이 조금 더 이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올류 K3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키로수가 조금 많은 것부터, 그래서 좀 가성비가 좀 있는 그런 것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K3는 GT도 있는데요. 그 5도어로. 근데 그 차량은 일단 뺄게요. 전 그 차량이 굉장히 조금 디자인적으로 이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약간 좀 스포츠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팔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27대가 검색이 되네요. 여기서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올류 K3는 그래도 연식이 좀 좋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 밑으로 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용도 변경이 있으니까 끄고요.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 6년 정도 탄 차량이네요. 그런데 내차 피해 금액이 좀 있습니다. 300만원, 130만원, 330만원, 60만원, 100만원, 80만원, 2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꽤 있는데 이 정도면 외판 교환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본네트, 왼쪽 휀다, 왼쪽 도어인데요. 이게 뭐 옆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먹고 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험 처리 내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개별적인 사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뼈다구가 안 먹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제 간혹 댓글들 보면 이제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차를 추천하고 그러냐,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뭐 그런 댓글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 반, 그냥 적당하게 그냥 참고만 하시는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영상은. 그리고 제가 하물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제가 전문가인데 이 차량은 사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구매를 하셨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책임을 만약에 물으시면 그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중고차 딜러나 아니면 중고차 유튜버들이 다 하는 말씀이지만 중고차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전제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장이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장 안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닥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였죠. 이런 뭐 1인 신조 아니면 뼈다구 아니면은 뭐 타이어를 본다든지 뭐 그런 연식을 좀 본다든지 이런 차주나 아니면 딜러의 성향을 본다든지 그런 하나하나의 인자들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사면 안 되는 그런 만나선 안 되는 차량을 마주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런 게 리스크를 줄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장이 이 중고차 시장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조금 안 좋은 차량을 만났다 라고 하면 그 정도의 확률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차량을 한번 만났다라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아작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1000만원짜리 1150만원짜리 차량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내가 좀 가성비 있게 차량을 타고 싶다 해가지고 신차를 K3 신차를 사지 않고 1150만원짜리 이 차량을 구매했는데 헐 얘 제 말 듣고 괜찮을 줄 알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어딘가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비가 200만원 300만원이 나왔어. 야 이거 어떡할 거야. 너 책임져.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면 저는 좀 웃음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고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는 당연히 어느 정도 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해 가면서 고른 차가 200만원, 300만원 이상 가는 수리비가 이런 K3 정도 되는 차에 1000만원 정도 하는 이 차에 그 정도 수리비가 나오는 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량 가격을 1000만원, 1100만, 50만원을 주고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200~3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드는 거에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괴롭다? 화가 난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분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신차로 2,5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주고 사야 될 차를 1,150만원에 물론 키로수가 좀 있고 중고이긴 하지만 1,15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해와서 생각보다 차가 상태가 뭐 나쁘지 않아. 완전 새 차 같을 순 없겠지만 나쁘지 않아. 그런데 고장 난 것도 거의 없어. 와 완전 개꿀 하면 굉장히 그 기분 좋은 그 기쁜 마음이 클 거고요. 만족감이 클 거고. 그런데 하필 스크린을 한다고 했는데 요 어느 부분이 좀 하자가 있었네. 그래서 수리비가 한 200만원 정도 나왔다. 국산차 치고도 꽤 많은 수리비가 나왔다. 좀 아쉽다. 근데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내가 한 1350만원짜리 차를 샀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그거 빼놓고는 다른 거는 뭐 차 상태는 괜찮아 보이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중고차를 가성비 중고차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이거 제 말 듣고 중고차 샀다가 수리비 300만원 나왔다. 이건 완전히 허봤어. 이래서 중고차는 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분은 중고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애초에 새 차를 구매하셔서 쭉쭉 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오히려 좋고요. 아무튼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아까 봤었죠. 이제 그 성능 기록부에 보시면 외판 교환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 교환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주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6년 됐고 13만 킬로면 1년에 한 2만 킬로 조금 더 탄 비교적 장거리를 좀 탄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이 1150만 원이면 이게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올류 K3 치고는 나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입니다. 실내를 보시면 매트를
독특한 매트를 끼고 계시네요. 깔아 놓으셨네요. 일단 굉장히 깔끔하고요.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이라 옵션이 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시죠. 옵션이 얼마나 좋을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아마 달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겠습니다. 열선 핸들이 있고요. LED 램프 박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 ECM 룸미러, 하이패스 다 달려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 앞뒤로 다 있고요. 오토 에어컨, 오토라이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없네요.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돼 있고,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그리고 열선 시트 앞뒤 다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뭐 전동 시트나 매물 시트 이런 건 아닌데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 차량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가격은 1,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아반떼랑 또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르지만 아까 봤던 요 아반떼 있잖아요. 요게 가격은 한 300만 원 정도, 200~3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긴 한데 연식이나 키로수가 비슷하죠. 지금 이 올류 K3랑 18년식에 13만 킬로, 요건 17년식에 13만 킬로. 가격이 이게 더 저렴하니까 이게 더 가성비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올류 K3가 더 신형이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옵션이 지금 이 차량이 더 좋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요. 뭐 차선 이탈 경우, 후측방 경보 이런 주행 보조 옵션들도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아까 그 아반떼에도 통풍 시트는 있었지만 뭐 LED도 박혀 있고 썬루프에 뭐 이런 거 아무튼 옵션이 이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게 그래도 한 200~300만 원 더 비싸긴 하지만 적당하게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그 가성비 차량을 매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차량에 바로 그냥 나쁘지 않은 차가 나왔는데요. 요 차량으로 전 픽스를 할게요. 그리고 올류 K3 이제 키로수가 적은 그런 차량을 저는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비슷한 느낌, 아반떼 느낌을 찾았고, 그리고 올류 K3가 아니라 그럼 더 뉴 K3로 가야 되는데, 사실 더 뉴 K3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뒷모습이 좀 다르고 뭐 그런 게 좀 있고 하긴 한데, 더 뉴 K3는 감가를 거의 뭐 많이 안 맞았고, 그래서 K3는 요 올류 K3 지금 1150만 원짜리 18년식에 13만 킬로 요 정도로 마무리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음번에는 크루즈 차량을 찾아보겠습니다. 쉐보레 크루즈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르노의 SM3도 나쁘지 않은데요. 쉐보레랑 르노 차량은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수리비나 정비비가 조금 더 들긴 하죠. 근데 특히 르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 필터 교환하는데도 막 센터를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SM3도 물론 좋은 차지만 크루즈 차량을 찾아보겠습니다. 올류 크루즈가 이제 그나마 단종됐지만 제일 최신의 차량인데요. 완전 새 차 같은 그런 이제 새 차 같은 차량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새 차 같은 차량, 제가 지금 말이 자꾸 꼬이는데, 새 차 같은 크루즈 한 대, 그리고 굉장히 그냥 극강의 가성비 크루즈 한 대,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올류 크루즈의 가솔린으로 보고요. 옵션은 그나마 좀 좋은 LTZ 등급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디자인은 약간 그 아반떼 AD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소유자 변경 횟수 5회니까 저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인 신조 차량 나왔네요. 소유자 변경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금액이 2회에 요건 끌게요. 왜냐면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정도 자차를 안 들고 탔습니다. 이러면 저는 끄겠습니다.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가 2회인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가겠습니다. 이게 소유자가 바뀐지,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 소유자가 넘어갔는데요. 이게 매매 상사로 넘어갔다가 이제 새로운 소유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매매 상사가 계속 들고 있는 건지 확실하진 않은데요. 만약에 매매 상사가 계속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안 나가고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오랫동안 안 나가고 있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일단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차량은 좀 뺄게요. 아마 다른 차량 중에 1인 신주 차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바로 나오네요. 소유자 변경횟수 1회고요. 근데 이 차량도 자차를 안 들고 탔네. 빼겠습니다. 아무리 1인 신조가 좋지만 자차를 몇 년 동안 안 들고 탄 차를 저는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도 소유자 변경횟수 1회. 이 차는 자차를 다 들고 탔네요. 내차 피해 금액이 50만원, 140만원, 110만원, 69만원 뭐 이런 식으로 타차 가해 금액이 조금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없어 보이고요. 외판 교환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네트 단순 교환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찾던 차량입니다. 색깔도 쥐색이라 아주 이쁘고요. 17년식에 5만 킬로 탔습니다. 7년 됐고 5만 킬로면 차를 거의 안 탔다라고 보여지는데 1년에 1만 킬로도 타지 않은 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4 터보인데요. 저는 1.4 터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출력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 디자인은 사실 오히려 그 구형 크루즈의 그런 조금 강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는 느낌을 좋아했던 분들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이 차가 오히려 조금 디자인적으로 불호가 조금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앞에는 약간 아반떼를 좀 닮은 느낌이고요. 아마 그 말리부랑 좀 비슷한 느낌, 패밀리 룩을 좀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디자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앞은 조금 아반떼 느낌, 그리고 뒤에는 아반떼 HD, 조금 옛날 그 아반떼 HD를 좀 닮아서 조금 사람들한테 조금 불호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가성비로 타기에 나쁜 차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고요. 실내는 뭐 사용감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좀 단조롭지만 그래도 뭐 심플하고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옵션일 것 같은데요. 옵션이 어떠냐에 따라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데 이렇게 스티치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좀 이뻐 보이고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트렁크도 생각보다 좁지 않을 겁니다. 옵션을 보시면 열선 핸들이 있고요. 뭐 HID 램프 이런 건 안 박혀 있고, ECM 룸미러 하이패스 달려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는 없네요. 주차 감지 센서는 앞뒤로 다 달려 있고요. 오토 에어컨에 오토 라이트에 레인 센서가 근데 달려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네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고,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있고, 열선 시트가 앞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풍 시트는 없네요.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국내 운전자분들 입장에서는 LTZ 등급이면 거의 최상위 트림인데 통풍 시트가 빠져 있네요. 이건 아마 추가 옵션으로 이제 그거 안 넣은 것 같은데, 아무튼 950만원에 뭐 이게 옵션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 7년 정도 됐고 5만 킬로 탔으면 제 기준에는 새 차인데, 아반떼나 이제 K3랑 비교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좀 밀려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뭐 정비나 수리비나 이런 쪽에서 이점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비싼데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물론 키로수가 얼마 안 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런 키로수나 이런 연식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성비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옵션이나 아니면은 그런 다른 쪽으로는 그 아반떼나 K3에 비교했을 때는 좀 가성비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판단하시기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크루즈 중에 완전 극강의 가성비, 지금 준준형 차량을 찾고 있는데 제일 작은 금액이 지금 799만 원이잖아요. 뭐 890만 원 요 정도인데 더 극강의 가성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크루즈 차량 중에 이제 어메이징 크루즈, 이 차량도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1.4 터보가 있고 1.8 터보가 있는데요. 저는 1.8 터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물은 1.4 터보가 조금 더 많거든요. 1.4 터보로 찾아보겠습니다. 극강의 가성비다 보니까 10만 킬로가 갓 넘은 차들을 조금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어메이징 크루즈 1.4 터보는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본네트에 보시면 여기 냉각수 있잖아요. 이 냉각수 혼유가 있어요. 모든 차량이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그런 현상이 나오는 차들이 있는데, 이 냉각수 오일이랑 이렇게 뭐 이런 게 섞여가지고 이거 뭐 기름이 둥둥 떠다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 혼유 문제가 생기면 요거를 냉각수를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비용이 막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진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몇십만 원 줘야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고질병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물론 고질병이 없는 차는 없습니다. 아까 봤던 아반떼 CN7, 올류 K3, 올류 크루즈, 모든 차들에는 각각의 고질병이 있는데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거슬리냐 거슬리지 않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 어메이징 크루즈 요 차량의 이 그 냉각수 혼유 문제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비용이 조금은 들어가고, 그리고 신경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슬린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냉각수 혼유 문제 말고 다른 고질병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 이게 생각보다 큰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촉매가 이게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촉매가, 차가 막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 심각한, 막 차가 엔진을 내려야 되고 막 그런, 뭐 엔진을 갈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큰 주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 고장이 아니고요. 이게 매연 저감 장치다 보니까 자동차 검사에 걸립니다. 이 자동차 검사에 걸리기 때문에 수리를 결국엔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자동차 검사에 통과가 되려면 결국엔 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촉매가 그런 싸제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런 싸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걸로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거를 이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그런 거를 교체하셨다가 나중에 빠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물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제대로 된 걸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정품으로 교체를 하시려면 비용이 꽤 비쌉니다. 한 200만 원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어메이징 뉴크루즈 이런 준중형 가성비 차량을 지금 보는데 지금 가격이 580만 원이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차량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58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를 하는데 수리비가 뭐 50만 원, 100만 원 나오는 거는 뭐 괜찮지만 수리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다르죠.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총매를 교환을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려면 결국엔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약간의 편법이나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아마 검색하시면 나오긴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계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이력을 한번 볼게요. 바로 나오네요. 1인 신조 차량이네요.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 4월 최근 4년 동안 자차를 들고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차량이면 차가가 높진 않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뭐 굳이 이거를 뭐 자차 들고 탈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요 정도 가격대의 차량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자차로 그래도 1년에 한 몇십만 원씩 추가되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뭐 아예 안 보겠지만, 뭐 이런 극가성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능 기록부를 볼게요. 일단 문자 교환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적으로 일단 저는 어메이징 크루즈 괜찮다라고 보고요. 앞이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뒤에가 조금 약간 울트라맨 느낌이 좀 나기는 하는데요. 뒤에를 조금 제외한다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디자인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실내도 뭐 이 정도면 깔끔하고, 이 어메이징 뉴 크루즈 이전에 그냥 그 크루즈랑 실내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겉에도 이제 앞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뒤에가 조금 차이가 있고 뭐 그 정도인데, 그리고 이게 그 보령 미션 보령 미션 중에 그나마 개선이 좀 된 젠 2였나요? 젠 3였나요? 그 미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션이 좋다라고 하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개선된 미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간 변속할 때 약간의 그 이질감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580만원 이 차량, 일단 자차를 5년 4년 정도 안 들고 탄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차량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을 볼게요. 이 차량은 지금 780만원인데 소유자 변경 횟수 3회. 이 차량은 빼겠습니다. 마지막 최근 소유주가 기간이 짧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경 횟수가 3회인데 이 차량도 뭐 나쁘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빼겠습니다. 일단은 빼고 지금 다음 차량들이 아직 몇 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괜찮은 차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도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자차 아니네요. 이건 자차를 다 들고 탔네요. 잠시만요. 2023년도 10월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게 딜러한테 넘어가서 이 딜러가 지금까지 이 차량을 계속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때 소유자가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사용자가 그 소유주가 타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딜러가 지금 계속 갖고 있을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이거든요. 일단 1인 신조 차량이고 내차 피해 금액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앞에 여기 이렇게 본네트는 교환이 안 됐고 세 방향에서 교환이 돼 있는데
뼈다구는 먹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좋은 타이어를 끼고 있고, 이 차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차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보시면 1인 신조 차량을 또 찾았습니다. 2016년도에 출고해서 2024년 최근에 이제 소유자 변경을 한 8년 정도 탄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내차 피해 금액은 59만원짜리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외판 교환이 하나 있을까? 왼쪽 오른쪽 뒷문 교환이 하나 있네요. 누유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이 그나마 깨끗하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 649만원, 650만원 정도인데 16년식이면 연식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가격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딜러는 이 차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딜러는 그나마 이 매물에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6년식이면 지금 8년 됐는데 13만 킬로면 뭐 나쁘지 않은 연식의 키로수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봤던 다른 아반떼나 뭐 그런 올류 K3나 이거에 비해서 키로수는 거의 같고, 연식도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더 오래되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닌데 가격은 650만원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죠. 옵션을 한번 볼까요? 아마 옵션이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는데, 열선 핸들이 없네요. 그리고 ECM 룸미러나 하이패스는 달려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는 없는데 후측방 경보는 그래도 달려 있습니다. 약간 의외인데, 주차 감지 센서는 앞에는 없고 후방 뒤에만 있고요. 카메라 돼 있으니까 뭐 괜찮고, 오토 에어컨에 그리고 레인 센서 달려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없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고,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되고, 열선 시트는 앞에만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요. 이 정도면 옵션이 뭐 엄청 좋다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가성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를 끼고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실내 뭐 그래도 깔끔하게 탄 느낌이 들고요. 13만 킬로 탔으면 그래도 키 2개 있네요. 그냥 가성비로 타기에 나쁘지 않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한 650만원 정도. 지금 준중형만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 레인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약간 색다른 느낌이 좀 있네요. 쉐보레 쪽에는 이 레인 센서를 기본으로 좀 넣어주는 게 조금 보편적으로 좀 많기도 합니다. 이런 아반떼 이런 쪽에 가도 올류 K3에도 제가 아까 봤을 때 레인 센서가 없었던 걸로, 그쵸? 레인 센서가 없습니다. 레인 센서가 조금 아무래도 한 중형 이상급 되는 차량들에 가야 뭐 조금 달아줄까 말까인데, 쉐보레는 좀 독특한 게 레인 센서를 좀 잘 달아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650만원 정도에 이 차량은 일단 킵해 놓을게요. 최종은 아니지만 일단 나쁘지 않은 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6년식에 16만 킬로 탄 차인데, 보험 이력을 소유자 변경 횟수가 3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이 차량은 최근 한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소유자가 한 번 또 바뀌었습니다. 이 차량은 뺄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소유자 변경 횟수가 3회. 1인 신조 차량은 아니지만 한 5년 탔고 마지막 소유주가 한 4년 정도 탄 뭐 나쁘진 않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1인 신조는 아니네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근데 가격이 530만원, 한 10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530이랑 650이랑은 또 느낌이 좀 다르죠.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연식이랑 키로수 비슷하긴 하고요. 저는 1인 신조가 최우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꼭 1인 신조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마지막 소유주가 그래도 한 4년, 4, 5년 정도 탄 차량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적당하게 고려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뺄게요. 소유자 변경 횟수가 3회인데 가격이 640이네요. 16년식에 14만 킬로. 용도 변경은 없는데 소유자 변경 횟수가 4회에 차량 번호까지 바꿨고, 이 차량 빼겠습니다. 지금 차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소유자 변경 횟수 3회 이것도 뺄게요. 제가 딱 원했던 차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소유자 변경 횟수 3회고요. 이것도 빼겠습니다. 350만원짜리가 있네. 키로수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금액이 125만원짜리 딱 하나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볼까요? 외판 교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실린더 헤드 쪽에 미세 누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고민이 조금 됩니다. 이 누유를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차를 진짜 한 5년, 10년 이상 탈 거다, 그럴 게 아니면 누유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일 보충하시면서 타시면 돼요. 완전 누유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세하게 누유가 조금 있는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한 2, 3년 타다가 그냥 처분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15년식에 18만 8천 킬로, 거의 19만 킬로 가까이 탔습니다. 그렇게 되면 9년 됐고 19만 킬로 탔으면 이제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그래도 주행거리가 조금 있고, 뭐 단거리보단 그래도 조금이나마 장거리 위주로 탄 차량인데 가격은 350만원입니다. 일단 이 타이어를 한번 볼게요. 차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타이어가 금호 타이어에 마제스티를 끼고 계십니다. 금호 타이어 중에 굉장히 좋은 타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이러면 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내 뭐 사용감이 조금 있긴 한데 연식이 9년 정도 됐다 보니까 지금 후방 카메라도 없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저는 가성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옵션을 조금 봐야 되지만 이 정도 연식에 지금 키도 하나밖에 없고, 키가 지금 막 고장 나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고 한데요. 아마 이 전차주분은 이 차에 그래도 애정을 갖고 타신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차가가 굉장히 비싼 차는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그냥 가성비 있게 그냥 이렇게 타신 것 같아요. 옵션이 아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열선 핸들 없고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이런 것도 없고, 후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냥 주차 감지 센서 뒤쪽에 띠띠띠띠띠 이것만 있고요. 오토 에어컨도 아니고, 근데 이건 상관없습니다. 레인 센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달아주네요. 보니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니고, 크루즈 컨트롤 되고,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되고, 열선 시트 앞에 있고, 요 정도인데 이게 단데, 이렇게 할게요. 제가 좀 전에 봤던 어메이징 크루즈 650만원, 요게
8년 됐고 13만 킬로 탔습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타서 저는 한 5년 이상도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질리지만 않는다면. 한 5년 정도, 최소 한 5년 정도 탈 차를 본다라고 하면 이 차 굉장히 저는 이거를 구매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난 5년까지는 안 가고 한 2, 3년 정도? 길어봤자 3년 넘지 않게 그 정도 그냥 잠깐 탈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서 아까 그 미세 누유 있다라고 있었잖아요. 여기 성능 기록부에 이거 수리하지 않고요. 그냥 오일 보충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탈 것 같습니다. 일단 타이어를 보면 마제스티 타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차를 아예 관리 안 한 차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1인 신조차이기 때문에 다만 이 차주분이 완전 이제 이 차는 거의 이제 애정을 갖고 타긴 했지만 너무 오래 탔기 때문에 9년을 탔잖아요. 이제 차에 큰 돈을 들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세 누유가 있고 뭐 이렇게 키가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하지만 이거를 굳이 바꾸진 않은 거고 수리하거나 새로운 키를 사거나 그러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타이어는 그래도 좋은 타이어를 끼워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성비를 좀 따지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럼 우리 중고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는 이 차를 사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그냥 타다가 수출을 보내던가 아니면 다시 이제 뭐 딜러한테 넘기던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감가를 꽤 많이 맞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지금 이 차를 구매하면 총 비용이 그래도 한 차가가 한 350이고 뭐 이것저것 하면 한 400 정도는 그래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400 정도 이 차를 구매해서 한 2, 3년 잘 타다가 그냥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나 갈면서 그냥 그런 것만 하면서 잘 타다가 처분을 해서 수출을 보내서, 뭐 수출을 보낸다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폐차시키는 것보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딜러한테 넘기던가 해가지고 뭐 100만원에 팔든 150만원에 팔든 그렇게 넘겨서 그냥 한 3년 정도 차 잘 타면서 한 200만원 정도 내고 차 잘 탔다, 그냥 요런 셈 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성비가 뭐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크루즈는 요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거의 이제 새 차 같은 크루즈를 타고 싶다 라고 하면 17년식에 5만 킬로 탄 516 크루즈 950만원. 이 차량은 뭐 5년이 아니라 한 10년은 더 탈 수 있겠죠 앞으로. 그리고 가성비 있는 크루즈 한 650만원 정도의 요 차 16년식에 13만 킬로 탄 거 구매해서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더 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요런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난 그렇게까지도 아니고 어차피 극강의 가성비로 한 2년, 길어봤자 3년 안짝으로 잠깐 탈 차를 구한다 라고 하면 9년 된 19만 킬로 탄 350만원짜리 이 크루즈 구매해서 잠깐 타다가 그냥 처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9만 킬로이기 때문에 성능보증보험 그 보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성능기록부에 지금 헤드 쪽 미세 누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쪽의 누유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보증보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증보험을 받으면서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그 누유가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 정도 350, 650, 950 아이러니하게 다 3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크루즈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국산 준중형 세단 찾아봤는데요. 현대 아반떼로 보면 이제 890, 799 요 정도의 그냥 괜찮은 가성비 아반떼 차량을 탈 수 있고요. 새 차 같은 아반떼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21년식 6만 킬로 탄 1800만 원짜리, 이 차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새 차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거의 새 차도 아니고요. 그냥 새 차예요. 진짜 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그냥 오일 가시면서 앞으로 이제 한 10만 킬로 가까이 되면 뭐 이제 소모품 하나하나 교환하시면서 그냥 내가 새 차를 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옵션도 굉장히 좋고 풀옵션이고, 그리고 아반떼도 좋지만 비슷한 느낌의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차량을 원한다 라고 하면 올류 K3 마찬가지로 18년식에 13만 킬로면은 뭐 아직 충분히 오래오래 탈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19년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풀옵션이고 옵션이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통풍 시트까지 다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뭐 다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니까 거의 뭐 좀 전에 봤던 아반떼 CN7이랑 옵션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새 차 같은 최신 옵션을 갖고 있는 차인데 1150만원에 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가성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쉐보레 쪽으로 넘어가셔서 올류 크루즈 5만 킬로밖에 안 된 차 905,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이제 구매하실 수 있죠. 비슷하게 따져보면 아까 아반떼 AD는 똑같은 17년식에 물론 13만 킬로긴 하지만 13만 킬로인데 890이었잖아요. 그런데 올류 크루즈는 똑같이 17년식에 5만 킬로인데 950입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쉐보레 차량들이 감가를 조금 더 잘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 차량에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그래서 아반떼나 뭐 K3에 비교해 봤을 때는 비슷한 연식에 따져보면 키로수도 좋고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가성비가 좋을 수 있고, 똑같은 쉐보레 올류 크루즈 그러니까 크루즈 안에서 가성비를 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메이징 뉴 크루즈로 가게 되면 650만원에 마찬가지로 뭐 연식이나 키로수 큰 차이가 없는데 아까 보셨던 이제 AD랑 자꾸 비교를 하면 되겠죠. 비슷한 연식의 키로수인데 890만원이고 얘는 650만원입니다.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200~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완전 그 가성비 끝판왕 극강의 가성비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9년 된 19만 킬로 탄 350만원짜리 크루즈, 이건 진짜 뭐 솔직히 이 차량도 정비해서 누유 잡고 뭐 누유 잡는데 200만원 300만원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 차량은 누유 잡고 미세 누유 있다라고 한 거 누유 잡으면서, 아니면 솔직히 누유를 안 잡아도 한 5년은 더 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그냥 적당하게, 지금 이 1인 신조 차량이다 보니까 이 전 차주분께서 해왔던 것처럼 그냥 소모품 그냥 꼭 필요한 것만 교환하고 차 키 같은 것도 그냥 저렇게 그냥 테이프 붙이면서 그냥 타잖아요. 저거 새로 구매해도 될 건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면서 350만원 저렴하게 갖고 왔으니까 이거 내가 그래도 조금 차를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싶다 라고 하면 막 한 200만원 정도, 비교적 거금이죠.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차를 온전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650만원보단 싸죠. 물론 키로수가 더 적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5년 이상 타고 싶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한 2~3년 정도 타시다가 기름만 넣으시면서 그냥 오일만 한 번씩
교환하시면서 보충하시면서 타시다가 그냥 넘기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본인의 예산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이런 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괜찮은 가성비 중고차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면 ASMR 겸 해가지고 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편집 없이 이렇게 긴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수면 ASMR 겸 한 이런 긴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오늘은 특히 더 긴 영상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지금까지 혹시 영상을 같이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한 내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